일단 올해까진 추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바로 고려대학교 서류평가 안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생활기록부가 고려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가, 어떤 자소서가 고려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가, 그 다음 이제 필요한 양식별로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해드릴 겁니다. 학원장님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은 좀 잘 따라오시면 좋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 이런 것도 신경 써주는구나 이렇게 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학교 추천 2와 일반 전형, 그 다음에 학교 추천 1은 생기부 자소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과로 평가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의 경우는 역시 생기부와 자소서가 다 평가가 됩니다. 선택 제출인 추천서의 경우 2022년부터는 폐지된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올해까지는 추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따 추천서 부분 봐드릴 건데 추천서의 양식이 바뀌었어요. 양식을 바꿨다라는 건 만약에 추천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양식을 바꿔가면서까지 신경을 쓸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론은 나온 거죠. 평가 방법 보실게요.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 추천서를 제출서류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일정 등급 이상의 점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다단계 평가 절차를 거친다. 3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그룹이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자 1인을 평가하며, 자,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에 지급되는 돈이 너무 비싸서 입학사정관을 줄이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방법대로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2명이 평가를 하고 2명의 점수가 큰 차이가 나면은 새로운 사람에게 다시 맡겨서 채점을 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요번에 이제 평가 방식을 바꿔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3명이 평가를 해서 3명의 점수 중에서 특별히 어떤 한 명이라도 어떤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 2명을 놓고 다시 한번 채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 점수가 차이가 나면은 이번엔 새로운 사람 또 3명을 가져온대.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총 8명이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입학사정관을 고용하고 있는 데는 사실 고려대밖에 없는데 고려대가 이번에 국가지원금이 깎인 이유가 입학사정관을 적게 채용해서랍니다. 말이 되나요? 그냥 고려대 엿먹어라 이거죠. 네. 이거는 제가 고려대가 진짜 입시를 잘하고 있는데 그 교육부가 고려대의 지원금을 깎아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림 보면 다 나와서 제가 별도로 다 읽진 않았고요. 평가 요소와 세부 내용은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그 다음 발인이겠죠. 뒤에 볼까요? 맞죠. 발전 가능성,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학점 발인 평가를 하는데 단어를 뭐로 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 학교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면접을 볼 때는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보게 되고요. 이 학교 추천 1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은 재시문 면접, 인문계열은 토론 면접을 보고 공통으로는 학생 면접을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토론 면접의 경우에는 30분 준비하고 35분 정도의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수능 전에 10월달 중순 정도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지원자들이 적게 지원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낮은 경쟁률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률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까다로운 전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높아지는 것이죠. 학교 추천 2의 경우에 재시문 학생부 통합으로 준비시간 20분, 면접시간 10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시간은 재시문에 대한 준비시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나눠서 했었는데 도저히 이제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안 되니까 재시문과 학생부 통합으로 10분으로 바꿨습니다. 예전 6분, 6분, 7분, 7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일반전형도 재시문 학생부 통합으로 10분 정도의 준비시간을 주고 10분 정도의 면접을 봅니다. 이땐 재시문을 좀 더 쉬운 걸로 주겠죠. 특기자의 경우도 역시 재시문 학생부 통합으로 보는데요. 20분 내의 준비시간에 10분 정도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하면 12분 좀 넘어갈 수 있고요. 잘 못하면 8분에도 끝날 수 있어요. 면접 유형별 면접 방식 및 평가 요소. 학생부 기반 면접은 자기 개발 의지와 전공적 합성, 그리고 면접 태도를 중심으로 봅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은 뭘 중심으로 볼까요? 분석 능력을 일단 우선으로 보겠죠. 그 다음 그것을 내 상황이나 새로운 어떤 주어지는 상황에 어떻게 구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이제 면접관들이 원하는 답을 도출할 수 있는가. 면접 태도는 기본이고요. 토론도 역시 토론 태도는 기본일 겁니다. 거기에 과제 이해력. 도대체 이걸 왜 내준 거지? 그 다음에
다른 토론자가 제시한 의견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는지, 답변은 논리적인지, 정보 통합 능력은 좋은지를 이제 문과에게 다 필요한 것들은 사실 토론 면접으로 다 도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과 학생들에게 토론 면접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해 주는 게 겁나 까다롭다. 블라인드 면접 시행 안내 나옵니다. 쭉. 블라인드 면접은 타 학교랑 마찬가지니까 역시 패스. 외국고 제출 서류도 역시 타 학교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패스. 다만 외국 고등학교 조사표와 요 스쿨 프로필 같은 경우는 좀 이름의 명칭은 좀 다르니까 꼭 확인하시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요 발급분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모두 다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외국 고등학교의 성적증명서나 그 프로필,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일부 같은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는요.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 활동증빙 서류인데요. 이거 국내고는 3페이지인데 국외고는 8페이지니까 이거 정말 잘 활용하면 합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FM대로만 하세요. FM대로만.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만약 모집 요강에 나온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입학처에 물어봐야 되는 거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요 앞에 편에서 다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중복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활동 준비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FM이 다 나와 있어요. FM 온라인 제출이고요. PDF 파일로 다 변환을 하래요. 왜냐면 수정 불가능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이미지 파일조차도 PDF 파일로 저장 후 업로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기타 종이 인쇄물도 PDF 파일로 저장 업로드 하면 됩니다. 사이버 국방학과 가기 정말 힘든데 갈 수 있다면 꼭 가세요. 정말 좋은 학과입니다. 유사도 검증 처리 안내 다른 학교와 동일합니다. 5% 20%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B나 C나 똑같아요. 취급은. 다른 학교와 거의 동일한데요. 아까 우리가 그 자소서와 생활기록부 채점할 때 인원수가 3명, 2명, 3명 이렇게 3차까지 채점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기도 그렇게 여러 번 심의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5% 미만과 20% 미만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카피킬러 같은 거 사용하지 마세요. 카피킬러로 사용하면은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자기 검열을 해서 문장을 너무 짧게 써가지고 문장별로 다 유사도 걸리게 하거나 하는 일 없이 문장을 적당하게 길게 사용하고 또 컨텐츠 자체를 좀 새로운 것을 쓰셔서 좀 반복되는 문구들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서류들을 볼 건데요. 이 중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는 자소서, 그다음에 추천서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거 좀 변동이 있어요. 근데 추천서 변동이 있다는 거 올해 추천서를 꼼꼼히 보겠다는 뜻입니다. 꼼꼼히 안 볼 건데 추천서 양식이 변동하지 않겠죠. 특기자 전형의 자소서 추천서 중요합니다. 요거 재밌어요. 그 다음에 영문의 양식, 그 다음에 외국 고등학교 조사표 이거는 다른 학교는 안 내는데 여긴 내더라고요. 요거 확인해서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기자 전형은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를 작성합니다. 네, 이 일반적인 문항은 일반 전형,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기획응답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추천 1은 교과 전형 아닌가요? 그런데 자소서를 내래요. 네,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학교 추천 전형 1에서 내야 되는 서류가 분명히 교과 105를 1단계 선발한다고 하죠. 그런데 제출 서류에는 자소서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자소서와 생기부 질문을 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제출된 서류에 대한 그 질의는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 교과 100으로 선발하지만 면접 때는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질문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상한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로 선발하지만 자소서와 생기부까지 보며 거기에다 면접까지 보며 거기다 최저까지 보는 최악의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아무나 합격할 수는 없지만 여기 좀 도전적으로 쓰셔서 한번 합격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요상하죠. 제가 고려대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 전형, 그 학교 추천 1 전형이 워낙에 지옥의 전형이라서 그래요.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막 해낼 수 있는 전형은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볼 거냐면요. 네, 계속 보고 있었던 자소서 볼 건데요. 이게 지금 특기자 전형 외에 지금 모든 전형에 대한 자소서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입력이고 1, 2, 3번은 원래대로 있는 공통문항이에요. 근데 4번을 봅시다. 4번은 천자예요. 지금 연세대가 4번에서 1500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고려대는 4번에서 1000자를 요구하죠. 그래도 고려대에
문항 또한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해당 모집단이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고려대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번을 쓰라고 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창이라면 멋지게 방어를 해내야 되는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내가 널 뽑아야 되니?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다면 거기서 이제 핫불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학생을 뽑아야 하나요? 3가지 정도로 근거를 대보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반드시 나오는 질문입니다. 고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만들어 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꽂히지 않더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답변을 녹여서 얘기해야 됩니다. 왜 다시 선발해야 되는지를 녹여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면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추천서 한번 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는데요. 여기 추천서는 그냥 일반 추천서랑 똑같아요. 이것도 대교육 공통 양식. 근데 제가 재밌다고 얘기한 건 이 특기자 전형의 추천서인데 특기자 전형 자소서 한번 다시 볼게요. 특기자 전형 자소서는 지금 양식을 따로 해놨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4번이 똑같아요. 그래서 왜 양식을 따로 했을까 봤더니 추천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다른지를 제가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이게 추천서인데요. 특기자 전형 추천서인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 자, 1번에서 학업 영역에 대해서 체크를 해달래요. 학교 선생님한테.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서의 지원자 역량을 기술해달래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사회에 발전할 것 같니? 발전할 것 같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니? 이런 얘기예요. 또한 인성 및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300자씩 기술을 해달라고 합니다. 단점에 대해서 건설적인 평가를 해달래요. 와, 골 때려. 이게 이렇게 추천서를 쓰라고 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300자예요. 딴 데는 이제 이게 천자인데.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얘가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니? 그걸 물어봤는데 그게 제일 많이 천자를 잡아먹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본인은 지원자를 매우 강하게 추천합니다. 이걸 써야겠죠. 추천서를 써준 입장에서는.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지원자는 고려대 입학을. 자, 근데 이거를 학생이 체크한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보기에 얘가 약간 원하는지 매우 강하게 원하는지를 본인이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런 요상한 게 왜 생겼을까요? 왜 그러냐면 고려대 특기자를 쓰는 이공계열 애들은 죄다 과학고 애들이고 걔들은 카이스트나 포공으로 빠질 애들이에요. 그래서 고려대가 내심 그 빠진 애들을 걸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혹시 얘가 포스텍이나 그쪽으로 빠진 애들이면 여기다 체크해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체크할까요? 어차피 이렇게 있어봤자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여기다 체크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여기다 체크 안 해주면 양아치죠. 똑같습니다. 네. 영어를 그냥 해놓은 거랑 똑같아요. 역시 똑같습니다. 대신에 우린 300자지만 얘는 100어지 이렇게 돼 있네요. 외국고등학교 조사표, 용어초학생 확인서 이런 거 제발 잘 작성하시고 활동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검수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군 가상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서도 있네요. 저는 군 가상복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남녀 싸움을 할 문제는 아니죠. 지금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있습니까? 너무 안쓰러워 죽겠어요. 지금 보려고 하는 건요. 요 장학금입니다. 네, 안한장학금. 안한장학금의 경우는요. 지금 상패도 지급을 해줘요. 이게 좀 기대되네요. 그리고 모집단위별 한 명씩 선발하기 때문에 진짜 짜다. 진짜 짜요. 고려대는 장학금이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얘기하고 싶다. 고려대는 장학금이 똥멍입니다. 제가 건대 장학금 이렇게 너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경희대는 건대보다 장학금이 좀 그냥 그렇다 그랬잖아요. 여긴 장학금이 똥망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봤자 장학금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과학인재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특기자 전형 과학 분야 전체 모집 인원의 10%를 선발해서 수업료 전액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어떻게든 장학금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전형별로 한 명이었죠. 이렇게 쭉 보시면요. 얼마나 장학금이 짠지를 알 수 있어요.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한 명, 그 중에서 3명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고려대는 좀 도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마무리가 약간
초반에 시작을 고려대 승배로 시작했다가 이 장학금 보니 좀 기분이 그런데요 라고 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고려대는 뭐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학교고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전부 다 1대1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다만 고려대를 진학하시는 분들은 장학금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고려대는 성적 장학금을 많이 주지 않지만 대신에 그 기회균등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쪽으로 장학금이 몰려있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이 이제 거의 뭐 폐지가 된 거나 다름이 없고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오히려 내가 이제 사회 그런 보호나 사회 기여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라면 그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살펴보고 그 액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하다 뭐 차상위 계층이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전액장학금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점은 멋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죠, 확실히. 근데 저는 약간 능력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성적장학금을 거의 폐지하다시피 줄여버린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려대학교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고려대 뒤에가 무슨 학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지금 편집자들에게 되게 쪼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은 제가 하나의 동영상에 한 학교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좀 꼭 눌러주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